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경제에 돈이 풀리면 상승장이 옵니다. 이것을 유동성 증가라 합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떨어질 때 자산시장의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달인 4월 미국 필라델피아의 리퍼블릭 퍼스트라고 하는 소규모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은행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SBI 저축은행 같은 느낌으로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소규모 은행이었고, 금융당국의 재빠른 조치 덕분에 큰 이슈로는 번지지 않고 넘어간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별일이 아니었을까요? 2023년 3월에도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 내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통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50% 이상 상승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은행 파산으로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표심을 잃는 상황은 말 그대로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은행의 파산이 미국 수천 개 은행의 뱅크런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을 같은 지역은행인 풀턴 은행에 매각시키고 모든 예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합니다. 본래라면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일부 예금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FDIC에서 본래라면 은행 파산에 보장받지 못하는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약 금융당국에서 파산한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국의 고액 예금 상품 가입자가 즉시 모든 예금을 출금해 은행 파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돈을 이체할 것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FDIC는 이를 실행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 대출을 요청하게 되고, 중앙은행은 FDIC에 대출할 돈을 만들기 위해 화폐를 인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시스템에 조용히 유동성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더 중요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정부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정책을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이를 QRA라고 합니다. 4월 29일 재무부 발표를 보면 4월부터 6월 말까지 24년 1월에 발표했던 것보다 41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을 빌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채권의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대응은 시장의 채권을 다시 사들임으로써 금리 상승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위 메커니즘은 비트코인에 강력한 상승 압력을 불어넣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채권 금리 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은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켜 대체 투자 수단을 찾게 만들며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전통 금융자산의 가격을 왜곡시키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며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 금융자산인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투자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경우의 파급력은 비트코인에 상상 이상의 엄청난 상승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24년 7월에서 9월 말 분기 동안 현금 잔액에 대한 목표를 8,500억 달러로 발표했는데, 발표 시점에 재무부 현금 잔액은 9,400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3개월 동안 9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겠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유동성 증가로 시장에 상승 압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 보이길 원하며 살기 좋은 나라로 느끼게 만들어 표심을 얻기 위하여 경기 부양을 하기를 원하지만, 대놓고 화폐를 찍어내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문제의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면서 경제 시스템에 은밀하게 유동성을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5월 2일 FOMC에서 양적 긴축의 테이퍼링, 속도 조절 발표가 있었죠.
코로나가 창궐했을 당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자본을 인수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잡기 위해 초고속 금리 인상 정책이 시행되고 돈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를 양적 긴축이라 합니다. 양적 긴축을 속도 조절한다는 것은 경제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강도를 늦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경제의 유동성을 추가하는 일입니다. 연준은 월 950억 달러의 긴축 규모에서 600억 달러로 감소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경제에 월 350억 달러의 유동성을 추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부채를 지고 있으며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주 구매자층에 부자들이 있고, 고금리로 인해 부자들에게 엄청난 이자가 지급되고 이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자금을 예치하는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 하며, 고금리로 인한 높은 지급준비금 이자로 인해 유동성 공급의 요소가 되며, 연준은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 앞에서는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지만 뒤로는 보이지 않게 역환매 조건부 채권 RRP 운영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미국 금융당국의 움직임들로 인해 경제의 유동성 증가를 일으키고, 이것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미국의 통화 공급량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여주는데,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 시기가 코인 시장에 불장이 왔었던 시기이고, 통화 공급량이 하락한 이때가 우리가 겪었던 22년의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공급량이 거의 바닥을 찍으면서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었고, 통화 공급이 바닥에서 상승 전환되면서 이 흐름과 함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금의 상승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던 통화 공급량이 최근 들어 고개를 확 치켜들기 시작했고, 이번 5월달 이후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 통화 공급량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유동성의 흐름이야말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드린 자료인데,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정보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료들과 실시간 시장 관점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추정치로 4.2%의 성장을 예상하는데, 이것은 매우 높은 수치의 성장률로 미국 경제가 계속 확장하는 국면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높은 GDP 성장률은 증시 상승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실업률이 예상보다 상승하고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데다 미국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경제 지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13F 서류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목록과 가치를 보고하였는데, 수많은 세계적인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달아서 비트코인 ETF 보유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BNY 멜론부터 미국 3대 은행 웰스파고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비트코인 사기라고 욕하던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280억 달러를 운영하는 투자 전략 회사 버킹엄 웰스에서도 비트코인 ETF 투자, 1420억 달러의 고객 자산을 운영하는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 헤지펀드 CTC 얼터너티브 스트래티지에서는 회사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포지션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이고, 미국 대형은행 US 뱅코프와 자산운용사 로스차일드 역시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 릴레이뿐만 아니라 블랙록에 따르면 국부펀드와 연기금까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에 수개월 내 뛰어들 것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한 미국 ETF 시장 규모의 약 2배에 달하는 유럽연합의 이경원 규모 뮤추얼 펀드 UCITS의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점은 미국 현물 ETF에서는 비트코인 따로, 이더리움 따로, 알트코인 ETF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UCITS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여러 암호화폐를 바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다룰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자본 흐름이 이 시장에 해일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현재 UCITS에서는 이경원의 자산 중 7,400조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참고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모든 암호화폐를 다 합쳤을 때 시가총액이 3,200조입니다. 그렇다면 UCITS에서 암호화폐에 자금 할당이 들어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고, 국부펀드, 연기금,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기업과 국가들, 이 모든 말들이 시장에 참전하였을 때 말 그대로 현재의 시장은 엄청난 저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소강 상태는 내릴 사람 정거장에 내려주고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 주로 기관 투자자들로 대체되어 새로운 강세장의 물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1,000달러 정도에 있는데, 반감기가 진행된 지금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보면 8만 달러 정도가 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도 지금 채굴 난이도 조정으로 상당히 저렴해진 상태인데, 반감기 직후에 비트코인 한 개 채굴 비용이 거의 10만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고 말지 채굴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기 때문에 채굴자들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매도를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굴자들이 매도를 안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큰 매도 주체 중 하나가 완전히 물러났다는 것이고, 원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건 이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듯 비트코인 가격은 머지않아 채굴 비용 이상으로 치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23일에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 마감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서류에서 스테이킹 요소를 삭제하고 수정본을 제출했는데, 최근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며 계속 우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ETF 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삭제해서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 볼 수 있고, 또한 미국 최대은행 JP 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현물 이더리움 ETF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소송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도 SEC가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고, SEC는 5월에는 이더리움 ETF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5월 23일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대략 10% 남짓으로밖에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ETF가 거부되더라도 가격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지만, 만약에 ETF가 깜짝 승인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가격은 2달 동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 가격 조정이 깊어진 자리에서 고래들의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많은 비관론자들이 여기서 이더리움을 매도할 때 고래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래들은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약한 손을 쥐어짜낼 것이고 그 물량을 취해갈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자료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입장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일일 활성자 수 변화를 보면 최근 들어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 중으로 이더리움 펀더멘탈이 계속 성장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장에 불과하며 자산의 토큰화 추세로 인해 이 성장은 수배 이상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하며, 펀더멘탈의 성장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함께 결국 강세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24년 중하반기부터는 이더리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강세장이 온다면 이더파이가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적으로 더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파이는 가파른 성장세로 디파이 TVL 랭킹을 빠르게 올리며 현재 8위까지 올라섰고,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규모 역시도 가파르게 성장하며 현재 130만 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장세와 비교했을 때 현재 가격은 3.6달러로 저점에 위치한 상태이고, 저는 이 전 고점쯤은 가뿐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카드, JP모건, 비자, 웰스파고 등 미국 최고의 은행들이 토큰화된 자산 결제를 위한 공유 원장 기술을 테스트했다는 소식인데, 말 그대로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사용을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는 것으로 이 시장의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가 뭔지도 모른다며 자신이 당선된다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해주었고, 또한 대선 기부금으로 암호화폐 모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런 정치적 발언들은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금융 회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은 최근 보고서에서 솔라나가 앞으로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고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는데, 저는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 3대장은 맨 앞에서 시장을 견인하면서 가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톤코인이 이번 조정장에서 큰 낙폭이 있은 이후에 이 하락을 모두 말아 올리면서 고점을 회복해 주었는데, 1티어 벤처캐피탈인 판테라 캐피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밝힌 견해에 따르면 대부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99.9%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데, 텔레그램은 이미 글로벌 9.3억 명의 사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톤의 생태계에 예치된 총 자금 TVL의 성장세를 보면 무서운 속도로 톤 생태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TVL은 말 그대로 돈의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추세를 알 수 있는 지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커뮤니티를 지닌 텔레그램의 규모와 판테라 캐피탈에서 집행하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이 베팅을 고려해보면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크게 톤코인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TVL이 크게 성장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앱토스를 보면 가격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5% 이상 빠지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연초에 1,500만 개였던 앱토스의 TVL은 현 시점 4천만 개로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인데, 가격은 연초 가격까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으로 현재 알트코인 시장의 과매도로 인해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점진적인 시장 회복과 함께 앱토스가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장이 계속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비관론이 고개를 들면서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 영웅으로 불리는 피터 린치는 투자의 성공 여부란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들을 공부하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주관과 신념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마저 다루지 못한 자료들이나 추가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관점들은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